안녕하십니까. 모르면 천기누설 알면 보통자료 요번에 201편의 주제입니다. 뭐냐면 그 유명한 도시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용인의 그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지역 중에 하나가 서탄면하고 그 다음에 진이면 그 다음에 남사면 요 세 군데 남서읍이 되죠. 세 군데 행정지역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진짜 모르면은 천기누설 같아요. 근데 알면은 그것도 자료야, 그것도 정보야, 자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시계획이에요. 오늘 아주 쉽게 배워보자고요. 여러분 최근에 의료 사태 잘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의대 나왔다라고 그래가지고 다 의사가 되는 게 아니죠. 의사고시를 봐서 합격하면은 의사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도시계획도 처음에 있는 것처럼 다 도시계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기본이라는 건 뭐냐? 앞날을 내다볼 때 기본이라는 용어를 써요. 현재를 얘기할 때 관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구나. 앞으로 주거지역 될 거야.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다. 이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짝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우리나라 세 개의 도시계획인데 그게 뭐냐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뭐냐? 간단한 거예요. 내 수원 시내에서 버스가 돌린다. 시내버스예요. 그게 성남을 거쳐서 서울시처럼 광역버스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광역계획 그러면 무조건 그린벨트와 도로, 철도 딱 세 개예요.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얘기해서 광역계획 그러면 그린벨트와 도로, 철도 그러면 도로, 철도를 새로 놓겠다. 광역계획으로 넣는 거구나.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어쩌고 광역도시계획 가지고 해제. 이게 제일 정확한 답변이에요. 두 번째, 우리 동네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다. 이거예요. 미래계획이에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용인 이동남사에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갈 거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누가 알아? 안다라고 그러면 대통령을 뛰어넘은 신이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러다가 보니까 2018년도에 수립한 용인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최근으로 맞춰놔야겠다. 기본계획을 맞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아직은 의사고시 보기 전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아주 유명한 문제죠.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마나 maybe 아마도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반드시 해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잖아. 해야 돼 빨리.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인데 그러면 도시관리 강의할 때 가끔 물어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뭘로 해요? 고시공람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 유명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예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도로로 나와 있고 뭘로 나와 있고 뭘로 나와 있으면 결정한 거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끝자리가 이렇게 되느냐? 자, 우리나라 최고의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죠.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 수립한 나보다도 100번, 1000번 머리 좋고 총명한 기운을 갖고 있는 젊은 분들이 만드는 게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근데 이것도 틀린다 이게. 그래서 5년 단위로 재검토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자리가 0가 되고 재검토 5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하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뭐냐? 끝자리가 0과 5로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가장 좋은 건 아까 잠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거 강의는 지금 201편이고 부동산 TV나 그 기타 이제 다른 데서 강의한 내용을 봐보면 그 동영상으로 가 있는 게 건 500편 정도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시기본계획 강의한 거 한 건도 없어요. 왜 그러냐? 기본계획은 maybe 아마도 앞으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어도 될까? 그러는데 진짜 믿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앞을 예측하는 게 딱 두 가지. 하나는
시가와 예정용지, 하나는 관리용지. 자,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그러는 걸 간단하게 하려면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만약에 70만이야. 그래서 여기다 20만 명을 더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중에서 약 60, 70%는 도시 지역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30, 40%는 어냐? 비도시 지역에서 가져와요. 이러한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서탄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남사가 어떻게 갈는지, 그 다음에 진이가 어떻게 갈는지 예측을 하지,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측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여기서 드린 거예요.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는 시가와 예정용지와 관리용지. 아주 쉬운 거예요. 시가와 예정용지는 공인중개사분들 아마 엄청나게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관리용지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는 잘 모르고 계세요. 이번에 통달을 하세요. 시가와 용지라는 건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시가와 용지죠. 근데 앞으로 주거지역 될래, 상업지역 될 거야, 공업지역 될 거야. 그게 시가와 예정용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은 주상공목이라고 했죠. 그럼 비도시지역이야.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도 도시지역처럼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줄게. 제 고향 경기 파주에 가면은 300만 평이라는 어마무시한 땅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많이 가보신 통일동산이라는 거예요. 통일동산에는 제 부모님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일어날 줄 모르세요. 그 유명한 동화공원묘원에 이제 공원묘지에 이제 이렇게 계시고 그러는데 묘지도 있죠. 공업지역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있죠. 뭐도 있죠. 먹는 시설도 있죠. 그 유명한 헤이리 마을도 있죠. 별의별 게 다 있어도 절대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그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뭘로 나와 있냐? 관리용지. 아, 그러면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의 흉내를 내는 게 그게 관리용지예요. 그럼 다시 한번. 도시지역에서 앞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될 게 뭐야? 시가와 예정용지. 그 다음에 면소재질이나 특수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계획이 흉내를 내면서 개발하는 땅을 뭐라 그래? 관리용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개는 알면 됐잖아요. 왜냐? 저희는 땅꾼 대학이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자, 시가와 예정용지를 찾아라. 근데 여기다는 평택 걸 올려드리지만 너무 많아.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되고 공업지역 되고 뭐가 되고 엄청나게 변화가 많게 돼요. 요 전에 거를 잠깐 해드리면은 요 전에 거에서 봐보면 여기 시가와 예정용지, 공업용지, 그 다음에 주거용지가 뭘로 바뀐다는 게 이게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요 김포시에서 사례를 들었는데 요게 시가와 예정용지는 동그랗게 돼 있지 않고 생긴 모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게 관리용지예요. 아셨어요? 관리용지의 특색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시가와 예정용지는 잘 아시지만 동글뱅이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시고 자 여기 이제 여기에서 그 평택 도시규범계에서 보면 두 군데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이 도시계획은 있는데 서탄 도시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진이 도시계획 가지고 서탄을 카바하는데 자, 이번에 어떻게 되냐?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반도체 고속도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는 경동 보일러에서 6차선 도로가 밑으로 뚫고 내려가죠.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진역으로도 6차선 도로가 생기죠. 이렇게 송탄으로 또 4차선 도로가 새로 신설돼. 그러면 개발 압력을 받는 게 서탄면이에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도시계획이라는 평범한 농촌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디벨로퍼 개발업자들이 막 들어와. 그러면 난개발이 돼. 그러면 안 돼.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돼. 슬럼화를 방지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얀마 여긴 공장, 얀마 여기는 상가만, 얀마 여기는 아파트만 줘 라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셔야 돼. 근데 서탄면이라는 건 여태껏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도로가 6차선 돌리고 고속도로가 생기고 어마무시한 개발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진이 도시계획을 확장을 하는지
아니면 서탄면 단독으로 할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도 아직은 현재 모릅니다. 국토부 장관도 몰라요. 이거는 계획이 나오면 그때 알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추적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때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라. 이게 아까 모르면 천기누설, 알면 뭐야? 알면은 아이고 정보야, 자료야. 이게 자료지 무슨 정보예요. 기본계획이 용인께 나왔다, 평택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땐 그렇게 활용을 하셔라 이거예요. 지금 얘기하죠. 이게 관리용지는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해서 나와요. 아까 얘기한 시가용지는 너무 많아. 송탄별로, 또 지제별로, 팽성별로, 안중별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시가와 예종용. 그걸 내용을 다 보셔야 돼요. 관리용지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자, 이번에는 평택시장이 해제하기로 했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의도에 가가지고 4월 17일 날인가 27일 날 도장 찍었다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조건 공개 뭐야? 주거산업개발을 허용을 해달라. 그러면 주거산업개발이 팽성이에요? 안중이에요? 아니야! 이 주변 지역이에요. 어디냐? 송탄 상수원, 진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 조건으로 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면소재지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 수월암리 일대에 산단을 만들 거냐? 이 진이 테크노밸리는 현재 주민들 아시지만 이게 안 되는 것도 이게 이제 될 겁니다. 이건 또 복잡하라. 오프라인 강의 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진이면 도시계획을 확장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 진이 제3산단 있는 하부 쪽에 지금 강의 들어오신 분이, 이 현지에 계신 분이 얘기하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 지역이 제 고향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진이 제3산단 아래로 내려가면 주민들, 디벨로퍼들이 산단 개발한다가 지금 벌써부터 난리법석입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예견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조건들을 다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탄 도시계획을 한번 보자. 다시 한번, 현재 이와 같이 요게 4차선 도로, 그 다음에 요 위로 가면은 6차선 도로가 나게, 없는 데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면소재지는, 자, 일로 지금 뭐냐면은 뭐가 지나간다? 반도체 고속도로가 지나가겠다. 그럼 서탄면에 IC가 나오든 둘째 쳐놓고라도 서탄면이라고 그러는 데에는 당장 지금서부터 디벨로퍼 덤벼들죠. 그 다음에 개발업자, 디벨로퍼 개발업자니까. 그 다음에 땅 살려는 사람 덤벼들죠. 좀 난리법석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둬요.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도시계획 수립하면, 면사무소 어떻게 될까? 제가 굳이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머리가 더 젊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금방 아시죠. 그래서 그 앞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그 면사무소 뒤는 어떻게 될까? 옆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판단은 제가 자료나 정보를 다 제공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물론 오프라인 모임에 오시면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진이 면사무소, 여기가 지금 여기가 되는데,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이런 거 얘기해 줬습니다. 평택 도시 기본계획을 봤더니 봉남리 면사무소에 있는 주변 지역에 뻘겋게 돼 있어. 이게 그 유명한 시가와 예정용지야. 그러면 이쪽이 앞으로 상업지역이 될 땅이야 라고 그러는 걸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분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올라갈까? 이걸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서탄면 면소재지는 약 300만 원이 평당 공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이 역사 앞에 있는 준주거 지역에 여기는 약 900만 원 돈대 3배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도시지역을 되면 어떻게 되겠구나, 어떻게 되겠구나. 이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참고 자료로 여러분한테 해드렸고, 이거 이제 홍보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 넣지 말라고 하는데 또 놓습니다. 이게 용인 도시기본계획, 이게 하나 자료예요. 이걸 5개가 이 전체인데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오늘 발송 올라오고 했더니 또 한 번 주문하셔가지고 이게 없는데, 이만큼 지금 얘기한 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박스로, 여기에 이 자료가 2박스로 전체가 가요. 만약에 나는 필요 없다, 한 군데 평택 자료만 받고 싶다라고 그러면 2만 원만 하는데,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은 택배비 포함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15,000원 뿐이 안 되는 거래요. 그렇게 되고, 지도를 하나 보내주셔. 그럼 10,000원만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인데, 요거는 자료를 들어오는 대로 복사를 가서 사무실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 5일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29일 날과 30일 날, 오늘은 화요일인데 용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마지막 총정리 특강을 합니다.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비용은 자료 이런 거 다 드리고 2만 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냐. 다음이나 네이버에 오셔서 땅꾼대학을 검색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왜냐? 오신 숫자만큼만 복사를 하기 때문에 별명, 나는 홍길동이야, 박준호 이러면 안 돼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 그만큼 매수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해달라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제 건강이 지금 70 이제 후반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더 강의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만나봐야 앞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더 만나면은 끝일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제가 경험했었던 걸 많은 거를 공개해드리고 가르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